상담 방송 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이번 연도는 자영업자들에게 정말 크나큰 고통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비 심리도 위축이 됐는데 이번엔 집중호우로 인해 매장 문을 열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경기도 전통시장이 그렇다고 하는데요. 모든 상인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상인 외에도 피해 입으신 분들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아직 비 피해 없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날씨 체크하셔서 대비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사는 걱정 외에 주식 걱정할 부분들은 저희가 또 보유 종목들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또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ITBC의 김광수 전문가, 모도투자그룹의 김민재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30분 전에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했던 종목 HTS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가 2,300 위로 안착이 되긴 됐는데 특이점은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7% 하락했다는 거고요. 오늘 장도 개인이 홀로 매수했다는 겁니다. 코스닥은 반대 흐름이었는데요. 비중이 큰 제약 바이오주가 랠리를 했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다만 아쉬운 건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보다 코스피는 적었고 코스닥은 비슷했다는 겁니다. 투자자 체감은 꽤 아쉬웠을 것 같은데 개별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휴대폰 부품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멘텀이 참 많은 날이었는데요. 일단 갤럭시 언팩 행사가 오늘 밤에 있고요. 또 애플 쪽에서도 타임 오브 플라이트, TOF 모듈 회사를 한국 쪽에서 찾겠다고 하면서 호재를 이어받았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6.56% 상승, 옵트론텍 7.43%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휴대폰 관련주긴 한데요. 케이스 관련주 슈피겐 코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무제표 보면요. 매출이 꾸준히 오르기는 하는데 다만 주가는 최근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전망 아래 오늘은 5.92%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쌍방울 보실게요. 저 오늘 아침까지 애국 테마주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코로나 반사익 종목으로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스크 공급 계약 소식에 상한가에 갔다 왔는데 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늘 장후반 저점을 낮춰갔는데 끝내 10.29%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차익 실현인지 아니면 모멘텀 부족인지 전문가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새로 상장한 종목입니다. 미래에셋 매스리츠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공모주 시장 핫한 것 치고는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회사는 리츠 이름 그대로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요. 시초가만 잠깐 오르고 종가는 마이너스 3.33%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미약품인데요. 오늘 제약 바이오주에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바로 그 종목입니다. 제약 바이오주의 훈풍을 큰 역할을 했는데 한미약품이 무려 1조 원 규모의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 기술을 수출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오늘 상한가에 가면서 36만 50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오늘만 오르고 끝날 것인지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 전문가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 골라봤고요. 전문가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쌍방울 볼게요. 김광수 전문가, 사실 쌍방울 하면 애국 테마도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 상승한 모멘텀은 마스크잖아요. 근데 왜 떨어졌을까요? 탄력이요. 네, 오늘 그러니까 장 초반에 많이 한 20, 한 중반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장 후반에 많이 밀렸던 거는 사실 이제 유상증자권 관련해서 물량 부담이 있었던 부분이 컸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10%대까지 종가에 유지를 해주면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지를 남겨놓은 상황이고요.
일단 쌍방울이 오늘 급등했던 이유는 이제 지오영이라는 이제 의약 유통 전문 업체와 한 708억 정도 규모의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에 이 마스크 그러니까 테마 코로나 관련된 테마로 이제 부각이 받으면서 급등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오영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쌓아왔던 약국의 네트워크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굉장히 어떤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일단 쌍방울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주력 사업은 내의 사업이었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트라이라 굉장히 유명했었던 쌍방울 내의 기업이죠. 어쨌든 이제 근데 이제 계속 살펴보니까 실적적인 면에서 최근 한 3, 4년간 계속적인 어떤 적자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저도 되게 의외였던 부분이었는데 이 적자를 좀 탈피하고자 그동안 이제 뭐 사채도 굉장히 많이 발행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이제 신규 성장 동력으로 마스크 사업에 진출을 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이번 유상증자권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재무구조 개선 어떤 그런 이유가 가장 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던 사채대 부담이 굉장히 큰 편이고요.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기존 주주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1대 0.7 정도 비율이고요. 한 행사가는 565원입니다. 그래서 565억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쌍방울의 이제 가장 큰 어떤 리스크,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기존의 이제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다.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잠깐 차트를 보시자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유상증자권으로 인해서 행사가가 이제 560원대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 있다. 이런 어떤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장 막판까지 해서 이제 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반대로 이제 개인들은 좀 매수를 한 모양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그 우려보다는 그래도 많이 지지를 한 상황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종가가 한 플러스 10% 구간에서 마무리를 한 상황인데 일단은 유증 부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하락세를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은 지금 어떤 유증 이슈가 끝날 때까지는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광수 전문가 네. 보시기엔 여기 유증 이슈가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보시는 거세요? 지금부터 이제 반영을 해 나가는데 아무래도 행사가랑 좀 갭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희석 가치를 생각하더라도 계속적인 어떤 주가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하시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많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기존에 이제 사채도 조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쌍방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보수적 관점으로 설명 도와주셨네요. 다음으로는 한미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전문가, 오늘도 상한가에 갔는데 가장 궁금한 건 이게 알테오젠처럼 좀 많이 오를까?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오늘 상한가에 갔는데 앞으로도 점진적 우상향 가능할까요? 네, 당연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뭐 호재 이슈는 뭐 너무나들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그럼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 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바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꾸준히 하단 지지는 지켜졌던 종목입니다. 즉 어떤 내부적인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를 받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21만 6천 원이 이 종목의 기술적인 좀 저항 라인, 지지 라인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종목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애초에 이 종목이 기술 수출이 반환되면서 주가가 하한가까지 내려가면서 주가가 크게 내려온 종목입니다. 즉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점상으로 올라갔을 때 역시도 이 기술 수출 반환 때의 저가 라인, 즉 악재를 충분히 소화하면서 매물을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주요 매물권만 제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만 8천 원 그리고 잠시만요. 38만 8천 원과 41만 원대의 메인 저항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구간이 뚫리게 되면은 목표가 전 고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고점이 아니라 애초에 이 제약바이오 악재 때문에 빠지기 전 주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매물권을 충분히 다 소화하고 있고 이 41만 가격대 38만 8천 원부터 41만 원 가격대의 매물만 잘 소화가 된다면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기존에 이 한미약품 물려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절대로 팔지 마시고 그대로 홀딩하시면 약간의 물량 소화 과정만 잘 이겨낸다면 충분히 수익까지 전환 가능하신 종목들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이 가격대에 많이 물려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만 원대가 일단 돌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41만 원까지 도착을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여주는 관점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민재 전문가는 내일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건 어렵나요? 뭐 성향상 아시겠지만 이미 올라간 종목 추천 잘 안 드립니다. 근데 뭐 물론 이렇게 지금 호재가 있고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대로 홀딩하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을 2가지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종목 매수하시면 한미약품에 못지않은 충분한 수익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상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또 설명 도와주셨네요. 자,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종목 2종목을 알아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종목을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는 꼭 적어서 연락 주셔야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는 전화부터 상담 항상 도와드리죠.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좀 앳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목소리만 냈습니다. 그럼 나이가 조금 있으신가요? 예.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범양 건영 가지고 있고요. 범양 건영이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한 5,000원 정도 되고요. 네. 비중은요? 네, 비중은 40%입니다. 비중은 40%. 그럼 매수가는 5,000원으로 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예. 지금 수익 많이 보고 계신데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제가 그 전부터 대선 관련주를 조금씩 만지고 있다가 네. 예. 원래 얘가- 대선 관련주나 뭐 이런 쪽을 테마를 좋아하세요? 아니요. 계속 관심, 그러니까 그때 되면 계속 보는 주중. 예. 네, 시기상 5년마다, 한번 접근을 예. 해보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최근에 가면 7월 초에 매수하셨어요? 아니면 7월 한 중순에서 말쯤에 매수하셨어요? 분할 매수해가지고 4,000원대부터 5,000원대까지 분할 매수했어요. 알겠습니다. 범양 건영 저희가 또 이렇게 잘 알아봤고요. 상담 잘 도와드릴게요. 예. 네, 김광수 전무가 지금 수익 중이긴 하지만요. 수익을 더 크게 보는 게 저희 투자자의 마음이잖아요. 언제까지 볼까요? 일단은 언제까지라기보다는 네. 어떤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범양 건영 같은 경우는 이제 중견 어떤 건설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 이런 거 다 떠나서 대선 후보, 모 후보 관련된 정치 테마로 묶여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굉장히 유력한 주자로 지금 현재 언론에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이 이제 힘을 얻어서 올라간 부분이 상당히 크고요. 일단은 최근에 신규 주택 수주권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부 정책적으로 공동주택 이런 어떤 공동주택이나 뭐 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많이 언론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건에 이제 정부 주요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실제 수주가 있더라도 어떤 테마가 같이 엮이면서 상승했던 부분이 크고요. 최근 단일 판매 공급이 최근 매출 기준으로 한 10% 정도 수준의 이제 공시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은 조금 더 짚어드리자면은 실제로 범양 건영 같은 경우는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좀 우수한 편입니다. 보통 건설사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게 이제 가장 큰 좀 우려 부분인데 상당히 건전한 편이고요. 수익률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익률도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좋고, 일단은 매출의 상승폭이 이제 작년 대비해서 한 80% 정도 작년에 이제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도 아마 그 준하는 수준으로 이제 실적이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호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어떤 굉장히 이제 좋은 점들이 많은데 문제는 지금 이 종목이 근데 단기간에 이제 너무 테마성으로 좀 급하게 오른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어떤 이게 실제로 실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미지수긴 한데 신재생 관련해서 이제 신규 사업을 신규 성장 모멘텀으로 동력으로 이렇게 신규 사업군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실질적으로 과연 매출이 얼마나 기여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뉴딜 관련해서 정부 정책과 같이 묶이는 여러 가지 호재성 테마로 조금 많이 올랐다 이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고요.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이 상당히 크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비중을 많이 줄여가시는 것을 조금 권해드리고요. 현재 비중보다 한 반 정도 줄인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상승폭을 한 7,500원대까지는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비중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제가 권해드린 건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좀 호재가 더 남아있긴 하지만 수익을 좀 실현해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비중을 점점 줄여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예. 안전한 쪽으로 좀 방향을 설정해 주셨어요. 투자에 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네, 궁금한 점 감사합니다. 있으세요? 혹시 네. 이게 그 친척 때문에 엮인 거는 없나요? 그런 부분이 궁금하세요? 어떻게? 예, 예.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정치 테마는 그러니까 인맥 관련된 것들인데 친척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좀 언급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사진이나 이런 쪽 관련된 인맥 관련된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은 너무 포인트를 안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저희 전화상담 이렇게 풀어드렸는데요. 그리고 지금 수익 중이시니까요. 더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또 기분 좋은 수익 전화를 풀어드렸습니다. 이제 문자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오늘 문자가 그렇게 많이 왔대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함에 오늘 제 이름이 많이 언급이 돼 있네요. 앵커님 오늘 좀 아름다우시네요 라고도 왔고 제이님 이렇게 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네이처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은 20%고요. 9,750원에 매수했는데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세요. 8433님 문자 풀어드릴게요. 네이처셀 지금 상황은 얼마일까요? 지금 종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은 오늘 1050원, 오늘 2% 상승이 나왔고 지금 이분은 9,75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수익 중이신데요. 김민재 전문가 이 종목 예전에 이 종목으로 수익도 많이 주셨고 혈장 치료 관련주잖아요. 8월 말에 첨생법도 있는데 계속 보유하면 더 큰 수익 가능할까요? 네, 당연히 보유입니다. 어. 저 이 종목 말씀드릴 때도 그냥 계속 보유하자고 말씀드리고 절반만 수익 실현 안내드렸었는데요.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기 때문에 네이처셀도 분명히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보면서 대응 전략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저항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1,000원대와 13,000원 있는데 11,000원대는 일단 단기적으로 바로 앞에 있는 저항권이지만 충분히 바로 돌파 가능하다. 지금 꾸준히 위로 한 번씩 올리면서 매물대를 건들면서 소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13,000원대의 저항 구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이 좀 사실 가장 좀 저항 구간이 두터운 위치이기 때문에 일전에도 제가 추천드렸을 때 이 구간에 맞고 딱 떨어졌었던 가격이고 계속 꾸준히 좀 고점을 형성했던 위치이기 때문에 13,000원대까지는 끌고 가자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처셀은 13,000원 목표가 설정 도와주셨습니다. 일단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음 문자 골라볼게요. 다음 문자는 이 문자 중에서는 이번에는 유니슨 풀어볼까요? 비중은 30%고요. 1,805원에 매수하셨는데요. 9614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유니슨 최근에 또 상승에 많이 나왔던 종목이지만 풍력 관련주에서 약간은 지지부진한 흐름, 최근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김광수 전문가 지금 종가가 2,110원이지만 지금 수익 중이지만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네. 일단 유니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강원도를 가게 될 일이 있었는데 그 실제로 이제 풍력 발전 어떤 뭐라 그럴까요? 풍력 발전을 많이 실제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곳곳에 실제로 많이 짓고 있고요. 관광지 주요 곳에 실제로 설치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의 가장 큰 축의 하나인 풍력 발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실적 개선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최근에 유니슨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은 아무래도 이 사업권 특성상 그렇게 고마진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풍력 발전을 건설하는데 굉장히 어떤 비용적인 면이 많이 드는데 반해서 실제적인 아웃풋은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효율성에서 굉장히 좀 떨어지는 어떤 단점들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친환경적이다. 주변의 어떤 경관과 잘 조화롭게 이뤄갈 수 있다. 어떤 하나의 관광 상품, 그러니까 관광 단지로서의 어떤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조금 보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좀 많이 느꼈던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부분은 실적 기반이라기보다는 정책 수혜주로서의 어떤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떤 방향, 그러니까 정책 이후에 추진되는 실질적인 상황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많이 조금 올랐다가 급등을 보이다가 이제 계속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구간인데요. 일단은 비중이 어느 정도 있으신 편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좀 수익을 방법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시고 나머지 비중을 수익을 좀 더 노리는 이렇게 조금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전체적인 시장 흐름상 조금 조정의 흐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금 일부의 수익을 좀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스 이렇게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이 엄청난 지수 상승장이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더 가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더 기분이 좋잖아요. 전문가들의 선택 힌트 먼저 확인해 보시죠. 내일장 공략주의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6글자 종목이고요. 병원에 입원하면 보여요라고 하는데 주사기, 치료제, 의료기기 아니면 혹시 침대일까요? 한샘은 아니겠죠? 의료기기나 제약 바이오 중에 찾아보세요. 김민지 전문가의 종목은 4글자 종목입니다. 다시 빛날 제약주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예전에 잘 나갔다가 요즘 다시 반등을 시도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빛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도 될 것 같네요.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입니다.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3글자 종목입니다. FDA 신약 허가 자신 있어 라고 하는데 어머 대표님이 말씀하신 건가요? FDA 허가가 엄청 까다로운 거 아시죠? 자신 있는 종목 곧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힌트가 재밌는 힌트가 3개나 나왔는데요. 그래서 2가지를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일장 공략주의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6글자 종목에 병원에 입원하면 보여요라고 합니다. 김광수 전문가,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짧게 한 적 있습니다. 어디 아프셨나 봐요. 네, 뭐 짧게 해서 뭐 좀 입원했다고 말하긴 그렇긴 한데 네네. 일단은 한 적은 있습니다. 아, 그때 네네. 바로 보인 게 어떤 거였어요? 네, 제 기억으로 어쨌든 입원을 이제 하게 된 그 상황에서 네. 네, 간호사 분께서 간호사가 가장 어떻게 많이 조치를 보였어요? 하셨던 네. 부분인데 저는 처음에 조금 많이 아플까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계속 꽂고 있어야 돼가지고 아. 네, 조금 아플까 염려했었습니다. 네. 네, 그거와 굉장히 밀접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거의 뭐 이 정도면은 힌트가 거의 되지 않을까. 아, 네네. 혹시 그럼 빈혈이셨어요?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아픈 거였고 입원을 꼭 네네. 해야 되는 약간의 수술 같은 거였기 때문에 예. 네네. 항상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병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은 네. 거의 필수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볍든 거기에 가볍지 관련된? 않든 네 이거는 뭐 어떤 기본적인 인체 영양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필수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출이 안정적입니다. 아, 그게 투자 포인트인가요? 가장 큰?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실적도 그렇게 보이고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의료 필수 산업이죠. 의료업계에서 필수 산업이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실적은 안정적인데 꾸준히 상승 중일까요? 네, 꾸준히 상승 중이고요. 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그러니까 의사들 처방, 그러니까 의사들이 기존에 쓰던 어떤 의학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어떤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진입장벽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기존에 쓰던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없었던 약품을 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계속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굉장히 업력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 그리고 거의 네. 단일 품목, 그러니까 이 업에만 집중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아시겠어요? 아직 모르시겠다면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인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을 조금 더 알아볼게요. 세 글자 종목에 FDA 신약 허가 자신 있어 라고 하는데 김민재 전문가 자신 있어 이 종목 누가 한 말이에요? 이거 대표 그러니까 이 회사의 대표가 네. 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아, 전달을 받았다고요? 네. 아, 뭐 기사에 나왔나요? 근데 뭐 기사 활동에서도 네. 될 수가 있었고요. 네, 일단은 작가님이 쓰신 줄 알았어요. 네. FDA가 참 사실 까다롭잖아요. 이렇게 쉽게 듣는 그런 거지만. 네. 근데 FDA 신약 쪽에 어디 쪽에 보면 돼요? 지금 한 단어 또 하나 밝히면은 또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네, 이것도 말씀드리면 바로 알 수가 있어서 네. 그냥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상한가 올렸다가 다음 날에 바로 한 18% 19% 바로 급락 나왔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 조금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급등 나왔다가 급락 나오면 또 다시 급등이 나오나요? 네,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FDA 신청 뭐 이런 건도 네. 있고요. 애초에 워낙 우수한 회사인데 지금 조정을 좀 잘 받고 있고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해서 호재를 좀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라서 최근에도 급등이 나왔다 급락이 나왔었던 거는 기존에 이제 고가에 있던 물량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종목이고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은 꼭 매수해 두시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매수해달라고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말미에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가격 전략은 M10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프로그램 끝나고 M10 실시간 유튜브 들어오셔서 또 가격 전략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거기는 또 홍수 피해 없나요? 오늘 뉴스 보니까 아, 네, 또 도배가 돼 여기는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네, 괜찮으세요? 다행입니다. 어떤 정보 도와드릴까요? FST요. FST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6,500원에 50%요. 26,500원에 50%요. 네, 시청자님 근데 어디세요? 지금 여기 회사 지금 휴게실이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약간 소리가 멀리 들리는 그런 기분이라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저희가 FST 언제 매수하셨어요? 7월 말일에 매수했어요. 7월 말에요. 네, 근데 매수하고 좀 떨어져가지고 좀 속상하셨겠어요. 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왜 매수하셨어요, 이 종목은? 이 종목은 무슨 EUV 공정이고요. 네. 포토마스크 보호막 펠리클에도 뭐 85% 점유율이 있다 그래서 오, 잘 알고 매수했는데 계시는, 네. 매수하자마자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아, 일단은 종목은 잘 알고 계시는데 딱 주가가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걱정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담 잘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지 전문가, 지금 FST 기업 개요는 잘 알고 계신데 지금 딱 매수하자마자 하락 중이라서요. 잘 도와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유 종목 잡고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신 것 같아요. 뭐 걱정하실 종목도 전혀 아니고요. 좋은 종목 네. 잘 들어가셨는데 지금 매수가가 조금 아쉬우신 거죠. 주가가 내려왔으니까. 네, 네, 근데 이 종목 지금 내려왔을 때 오히려 좀 추가 매수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지금 네, 박스권을 좀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 상승하려면 조금 모습을 좀 갖춰야 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 차트 네.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EUV 뭐 노광 장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 주가 사신 다음에 빠지면서 좀 많이 공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 비메모리 쪽 많이 밀고 있고 뭐 메모리도 계속 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도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이 FST 같은 경우엔 거의 뭐 대장주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네. 노광 장비에서 뭐 SNS 텍도 있겠지만 일단 그래서 대응 방향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차트 보시면 제가 잠깐 두 가지 선을 그어놨는데 거의 가격대가 비슷해서 멈춰 있는데 21,300원까지는 주가가 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지금 비중 얼마라고 하셨죠? 50%요. 50%시면 굳이 더 담지 마시고요. 지금 비중은 네. 충분히 한 종목에 들어가기엔 좀 많이 담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비중은 굳이 늘리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21,000원에서
21,300원 요 가격대까지 내려오면은 지지 라인이 좀 강하게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네.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흐름을 보시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계속 좀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이 지금 보시면 단기간에 거의 한 400% 올라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네. 쉬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한 사람들은 뭐 굳이 팔 필요도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가져서 수익이 누적이 많이 됐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개인 물량을 좀 털 만한 시기가 왔기 때문에 주가 한번 크게 내려놓고 옆으로 박스권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박스권 기간 동안 여기 지금 물려있는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수익 중인 분들도 계속 답답하게 진행이 되게 됐을 경우는 지금 시장이 계속 좋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들 수익 쪽으로 눈이 가실 거예요. 여기 이 종목을 지금 들어가서 수익을 보신 분들도. 그런 분들은 지금 이제 수익 시장에 나가게 되면 이제 손바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뭐 약간의 박스권 흐름, 즉 기존의 수익인 이 투자자들의 물량이 좀 나갈 때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비중이 일단 너무 많으시니까 굳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21,000원대랑 21,300원, 21,700원 요 라인이 주요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매수하신 다음에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고는 하시지만 다시 이제 반등 나와줄 타이밍까지 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천을 굳이 드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비중이 50%면 사실 조금 너무 많으시거든요. 네. 이 종목이 안 가면 다른 종목들 막 올라가는 거 보실 때 이 종목 갈 때까지 못 버티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비중 절반 정도만 저는 포트폴리오 상에서 한 종목이 한 20에서 25%가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야 좀 회전도 되고 사실 20%도 그렇게 작은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비중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지금 시장에서 조금 바로바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비중을 좀 넘겨주시면 이 FST도 상승할 때까지 좀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저는 이 종목 전고점도 충분히 넘을 수 있다라고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비중 네. 축소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포트폴리오에 몇 종목 갖고 계세요? 2종목 갖고 네, 계세요? 5종목 갖고 있어요. 5종목이요? 아, 그럼 네. 이 종목이 가장 비중이 크신 거세요? 네네. 이 종목 꼭 그러면 상승 진짜 빨리 나와야겠네요. 이 종목 때문에 네. 속상하는 일 앞으로 없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상담 풀어드렸고요. 이번에는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문자 하면은 수소차 관련주 SPOS를 풀어볼게요. 47,860원에 비중이 25%인데 추가 매수할까요? 더 내려갈까요? 하고 8711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SPOSL 최근엔 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가 또 잘 올라가고 수소차는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1.39% 하락이 나왔고 오늘 종가가 42,500원인데 김광수 전문가, 이분 매수가가 꽤나 높은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지금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좀 지켜보시다가 제 생각에는 한 3만 원 이하로까지 좀 떨어졌을 때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조금 보여지는데, 만약에 조금 현재도 비중이 크시다면은 현재 왜냐하면은 일단 지금 추세적으로 최근에 이제 기관에서 계속 좀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차트 잠깐 보시면은 기관에서 계속 팔고 있는 모습인데 이 기관에서 어떤 매도세에 이제 차트가 계속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계속 조금 떨어지는 형태의 어떤 그런 모양이 이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하게 이제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한 3만 원대 이하로 좀 만약에 떨어진다, 이제 그때쯤은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SPOSL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물론 이제 연료전지를 주사업으로 하는데 자동차 쪽이 실질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수소차와 엮이는 부분은 그 연구 실적에 현대자동차와 이제 연구를 같이 한 그런 실적이 있는 부분 때문에 같이 엮이는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건물 쪽에 많이 이제 공급하는 수소연료전지가 주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주요 어쨌든 수소 관련된,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사업은 좀 허와 실을 분명히 좀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소 연료 전지의 가장 큰 맹점이 사실상 어떤 정부 보조의 어떤 그런 큰 역할이 없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에서 생산하는 전기 이상의 어떤
전기를 소모해서 수소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모순된 조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부분이 향후 이제 수소 관련된 어떤 그런 사업의 실질적인 어떤 실적적인 면이 개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많이 연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실체적인 부분을 조금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마지막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퓨얼셀 문자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전화와 문자 상담 도와드렸어요. 오늘의 주식 고민 해결. 버틸각, 팔각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이전 추천주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부터 리뷰 도와드릴게요. 보겠습니다. 레이언스, RF세미, 동아ST, 오스템 임플란트. RF세미 수익률이 50% 가까이 되고요. 동아ST, 또 바카스 관련주도 25%가 넘고 오늘은 어떤 점을 리뷰해 주실 거예요? 네, 항상 저는 제일 수익률 낮은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언스 하겠습니다. 정말 리뷰의 개념을 잘 지켜주고 계세요. 네. 그래도 수익률이 지금 10%도 지금 넘었는데 레이언스가 그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스마트 의료 테마로 좀 올라왔잖아요. 네. 앞으로는 계속 버틸 각? 네, 버틸 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레이언스를 10%대에서 매도하기에는 너무 조금 아쉽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아마 시청자님도 단기에 조금 많이 오르는 이런 종목들을 많이 선호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레이언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간에 어느 정도 비례해서 조금 더 큰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의 가장 큰 축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 그러니까 스마트 의료입니다.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에 의료가 같이 이제 따라가는 이런 모양새인데 이 그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레이언스 같은 어떤 디지털 엑스레이 이런 디지털 엑스레이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당연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레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기 전담 클리닉도 있고, 그다음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 정밀 의료 분야 등 이제 총 3가지 정도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을 버벅거렸었는데요. 엑스레이 관련된 디텍터, 그러니까 디텍터가 이제 굉장히 레이언스의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이제 스마트 기기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의 뭐 독보적인 기술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굉장히 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시총이 한 2천억대입니다. 근데 시총 2천억 대비 자본만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시총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고 실적은 제가 뭐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2분기가 예상 실적이 311억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 한 5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도 소폭 하락이지만 어떤 상황, 코로나 관련된 여러 상황을 감안했을 때 거의 뭐 작년 이상의 어떤 실적을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전히 저평가입니다. 네, 지금 계속 지켜보시다가 만약 조정장이 왔을 때 저점에서 매수하시면은 분명히 큰 어떤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들어보니까 뭐 자본이나 아니면 기술력 같은 부분에서 아직도 저평가라고 말씀 주셨는데, 근데 2분기 실적 전망이 좀 아쉽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어떤 우리나라 국내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폭 하락을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큰 염려할 부분은 아니고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하반기나 그 이후에 어떤 실적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기기들, 의료 기기들은 기술 장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디지털 엑스레이 관련된 그런
그 제가 디텍터, 그러니까 디텍터가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디텍터 기능이 굉장히 독보적인 어떤 기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레이언스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리뷰 도와드릴게요. YIK, 에이스테크, ABL바이오, 상식리피, 5G, 반도체, 2차 전지, 그 제약바이오주 다양한 섹터에서 아주 좋은 수익률 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거예요? 네, 오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났다고 들었던 이 ABL 바이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BL바이오 지금 100%의 수익이 난 상황입니다. 물론 추천일이 조금 옛날이긴 하지만 항상 그 종목 상담을 통해서 좋은 종목이라고 알려주셨는데 ABL바이오 이제 팔각? 아니면 버틸 각입니다. 버틸까? 네. 오늘 저도 전달을 받았는데요. 오늘 대주주가 좀 팔았다라는 기사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차트 보면서 흐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에이빌바이오 추천드렸을 때 당시가 이 12월 달이었었고요. 이때 제가 코로나 때도 그렇고 좀 공통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 종목은 15,800원 가격대가 상장된 이후로 거의 뚫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추천드렸을 때 잠시 흐름을 좀 보여드리면 이 ABL바이오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된 뒤로 15,800원대가 깨진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가격은 바닥권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최근에 그때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 추천을 드렸었는데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상장된 이후로 35,000원, 37,000원까지 올라갈 때도 이 종목의 매력을 느끼고 사셨던 분들이 지금은 17,500원, 2만 원 하는데 안 사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종목이 하락하게 된 건 바로 이 제약바이오가 공통적으로 악재가 나왔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기술 반환 이슈가 있었던 그 최고의 제약바이오 악재 시기 때 불가피하게 내려왔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때까지 충분히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흐름도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유도 과거에 오래전부터 고점에 형성됐던 가격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물량 소화차 내려온 거고요.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맞고 내려갔지만 결국은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오늘 대주주가 팔았다라고는 하지만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워낙 기술력에서 인정받는 기업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도 참여하는 기업이고요.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종목이고 그대로 홀딩하시면 꾸준히 계속 수익 날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ABL바이오 홀딩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최종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레이언스 저평가 종목 현재 지지 구간으로 상승 추세 유효하다고 알려주셨고요. ABL바이오 적정 가치 받고 있는 종목 홀딩이라고 알려주셨네요. 여기까지 버틸까? 팔각이었습니다. 이제 종목을 공개할게요. 먼저 내일장 공략주의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6글자고요. 병원에 입원하면 보여요라고 하는데 김광수 전문가 수액 쪽에 관련된 회사일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예, 네. 그 거의 힌트에서 거의 검색하시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바로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외제약 아시죠? JW 생명과학입니다. 네. 이 종목은 항상 제가 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국민연금 역시 들어가 있고요. 우연이에요? 네, 정말 우연입니다. 네. 정말 우연이고. 믿을 수 없지만. 네, 정말 우연입니다. 이거 검색할 방법도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9.2% 지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베어린 자산운용사가 5.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병원 입원하면 대부분 이제 기본적으로 수액을 맡게 되죠. 이제 영양 관련해서 이제 당연한 수순이고요. 어쨌든 수액을 그러니까 수액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아시아 최초 종합 영양수액, 그러니까 약자로 TPN이라고 하는 생산 시설에 관련해서 유럽, 그러니까 EU GMP의 어떤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 획득을 했고요. 그러니까 EU가 제가 알기로는 FDA보다 굉장히 또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어떤 굉장히 고퀄리티의 질 좋은 어떤 수액을 생산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챔버 종합 영양 수액제. 요거는 이제 산자부 선정의 세계 초연료 상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퀄리티의 수액을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 제품은 이제 피노멜이라는 제품은 이제 유럽에 수출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굉장히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창립일이 1945년입니다. 1945년이면 거의 그 근대사를 같이 한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뭐 장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자랑은 이 정도로 기업하고요. 실제적인 매출이 어떠냐, 실적이 어떠냐 하면은 올해 실적 예상치가 한 1,831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약 9% 정도, 그러니까 10% 가까이 상승 추세고요. 영업이익이 한 344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약 15% 정도의 상승률입니다. 수익성을 더 개선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올해 이제 2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한 101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약 한 36%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코로나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의 어떤 그 환자 수 증가와 상당히 밀접한 영향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병으로 입원을 해도 수액을 맞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절차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치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록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호재가 크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사업의 특성이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액을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 필수 사업군에 속한다 이렇게 보신다고 하시면 지금 잠깐 차트를 보시자면은 지금 매수 포인트로 잡은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러니하게 이제 개인들은 최근에 많이 팔았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어떤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꾸준히 좀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기관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는 요 모양새를 따라서 계속 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좀 같이 따라서 좀 개인도 살 수가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당연히 저평가 구간입니다. 충분히 저평가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 일단은 한 26,000이 전 고점인데 저는 한 25,000원대 정도로 1차적인 목표를 잡았고 그 이후 상황은 추가적으로 더 노릴 수 있는 여지는 그때 가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한 18,000원대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은 JW 생명과학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이었네요. 앞으로의 종목 선정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을 알아볼게요. 네 글자 종목에 다시 빛날 제약주라고 하는데 김민재 전문가, 이 종목 뭐예요? 네, 종목명은 영진약품이라는 종목이고요. 무슨 뜻이에요? 종목명이 무슨 뜻이냐고요? 아니요, 다시 빛날 제약주. 네, 이것도 힌트 도움 받았습니다. 제가 네. 만들어낼 수 있는 힌트는 아니었었고요. 이 빛날 영자 쓰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진약품을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 상담할 때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보유하신 분들을 계속 좀 보유 관점을 안내드렸던 종목이고요.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왔기 때문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중국 기업 쪽으로 대상 210억 원 규모의 납품을 독점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런 부분 때문 아니라 매출액 대비했을 때도 지금 굉장히 좀 높은 비중으로 중국 쪽으로 수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 표적 항암제 쪽으로도 지금 성과를 좀 내고 있고 최근에 이슈가 한번 있어서 올라갔습니다. 이 덱사메타손 관련된 이슈가 있다가 지금 생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주가가 지금 내려와 있는데요. 지금 이 회사 대표 같은 경우, 이 회사 내부에서 발언이 나왔었던 거는 충분히 다시 언제든지 생산 가능하다라고 발언이 나왔었고, 이러한 이슈, 즉 다시 한번 만들겠다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주가가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7,500원, 현재가 기준에서 1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6,100원, 내려오면 더 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가까지 올라갔었던 건 바로 이 덱사메타손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은 만들고 있지 않다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내려와 있지만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은 이러한 단순 코로나19 치료제 호재가 아니라 원래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주가가 아까 ABL바이오 아니면 한미반도체처럼 제약바이오 악재 때 주가가 그냥 꾸준히 내려왔다가 여태까지 재가치를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날아오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영진약품이었습니다.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 제시해 주셨네요. 이어서 내일의 온라인 승부조가 남아 있습니다. 세 글자 종목이고요. FDA 신약 허가 자신 있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회사의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더 힌트 더 주세요. 세 글자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힌트예요.
네, 아니요. 더 드릴 거예요. 네, 네.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좀 꽤 이름 한번 날렸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한 후로 거의 뭐 쉴 새 없이 계속 올라갔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좀 가격대가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유데나필이라고 하면은 검색어에 이것만 쳐셔도 뭐 바로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되면서 조금 더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8개월 뒤, 즉 2021년도에 이 종목의 이제 승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미리미리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 즉 주가가 어떤 호재가 나오기 전에 먼저 항상 반응하면서 기대감에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가 딱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데나필 같은 경우에는 이 운동 능력 향상 효과의 임상 3상 시험 결과에 따라서 활용도가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고 이에 따른 호재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꼭 매수하시면 좋은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힌트를 추가로 받아봤는데요. 이 종목 유데나필 하니까 알 것 같긴 한데 이 종목 아직도 모르시겠다면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가격 전략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격 전략은 MTN 실시간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프로그램 끝나고 가격 전략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4시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